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엑셀을 이제 이것도 회귀 분석, 분산 분석까지는 엑셀로 다 활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엑셀이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배워두는 것도 몇 번 그 Q&A 올리신 분 중에 어떤 학생들은 엑셀을 배우려고 이 수업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걸 이렇게 다루기는 좀 힘들어요. 분량이 전혀 다른 거라서. 근데 이제 통계 쪽으로만 좀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 능력을 통해서 언어 능력의 수준을 예측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변수가 두 개가 되는 거죠. 수리 능력을 통해서 언어 능력을 예측하는 거야. 우리 그런 경우 많이 있으니까. 그쵸? 그런 거 또 어떤 게 될 수 있을까? 매년 우리가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그런 거 영업력을 얼마에 팔았는지 매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1사분기를 통해서 2사분기에 얼마가 나올지 예측했어. 그거를 요번에 내가 일반화시킬 수 있지. 1사분기 이 정도 나왔으니까 2사분기에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 예측할 수가 있잖아. 그쵸? 그럴 때도 우리가 사용한다는 거지. 그래서 연가설은 수리 능력은 언어 능력의 수준과 관련이 없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기울기가 0이다.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다 단순화시킬 수 있어요. 항상. 연가설은 항상 없다니까. 그리고 효과가 뭔다? 기울기니까. 회귀에서 효과는 기울기예요. 그래서 회귀를 표시할 때 수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y, hat. 이게 hat이 들어갔다는 y가 예측됐다는 값이에요. hat이. 이걸 hat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b0 플러스 b1 x로 해요. 그러니까 b0를 뭐라고 하냐면 b0를 y절편이라고 해요. b1을 그럼 뭐가 있어요? 뭐 남았어? y절편 했으니까 기울기. 그렇죠. 이거는 우리끼리 얘기하면 이게 효과. 원래 이렇게 효과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좀 더 와닿으니까. 그래서 연가설이 뭐가 된다고? b1 이꼴 0 이게 되는 거야. 그래야 0이 돼야지 내가 t 검증을 쓸 수가 있는 거야. t 검증은 뭐라고 했어? 평균값이 0이었잖아요.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연가설에서 내가 한 통계적 법칙, 결정 규칙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냥 내가 자료가 아마 있을 거예요. 엑셀에서 그냥 보여줬어요. 이거는 내가 숫자로 계산하기가 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보면은 쭉 보면 데이터 중에 데이터 분석이라는 걸 클릭하면 돼요. 이거 2010년 파일도 2007년 파일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다운로드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돼요. 옵션인가? 거기서 엑셀을 업데이트 하는 거 있죠. 그걸 하셔야 될 거예요. 안 되면은. 그래서 보면 데이터를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클릭을 해줘요.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떠요. 통계 데이터 분석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도 있어요. 분산 분석, 반복이 없는 이원 배치법, 상관 분석, 공분산 분석, 기술통계법, 지수평할법, F검증 분산에 대한 두 집단, 풀이의 분석, 히스토그램, 이동평균법 여러 개가 있거든요. 난 얘들이 알고서 했겠지. 근데 굉장히 효율적이지는 못해요. 몇 가지만 쓰면 돼. 실제 우리가 쓰는 것도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그 중에 우리는 회귀 분석을 할 거니까 쭉 내려서 회귀 분석을 고르면 돼요. 그리고 고르고 나서 확인만 눌러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새로운 화면이 이런 화면이 떠요. 그러니까 Y축의 입력 범위, X축의 입력 범위.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뭘까요? 아까 우리가 있어. X가 1단위 변할 때 Y의 변하는 양이라고 했죠. 그걸 뭐야 있어? 자존감이 변할 때 우울증이 변하는 정도였잖아. X가 뭐야? 예측하려는 변수예요. Y는 결과 변수예요. 예측을 당하는 변수야. 그걸 바꿔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나는 바꾸면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알거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데 선생님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X하고 Y하고 서로 위치가 바뀌면 안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를 클릭해서 결과 변수 선택해 줄 수 있죠. 범위 선택하는 거지. 클릭하면 화면 뜨죠. 그쵸? 그렇게 해주면 되고 내가 왜 내 엑셀로 안 하면 내 엑셀은 여기 있는 거는 영문판이에요. 그게 더 헷갈려. 그래서 사무실에 있는 거는 한글판이라서 한글판으로 떴거든요. 그래서 이건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Y축은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거 클릭하면
범위 선택하고 쭉 나오죠. 드래그해서 선택해주면 된다고, 범위만.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면 돼요. 이런 거 다른 거 안 눌러도 돼요. 그러니까 뭐 확인할 건 많거든. 가설 검증할 거는 실제로. 뭐 잔차에서 표준 잔차고 잔차도 정규 확률도 얼마 있는지 다 검증을 해야 돼. 근데 그거는 좀 더 고급이 되면 해요. 지금은 그냥 있는 대로만 쭉쭉쭉쭉 나가는 것만 해도 벅차요.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 여기 통계량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일단 첫 번째 여기서 뭘까? 결정계수예요.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얼마야? 수리 영역의 점수는 언어 영역 점수의 분산의 48%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관심 있는 건 뭘까? Y 절편일까요? 이 X1일까요? 이 X1이 기울기거든요. 이래서 이제 엑셀을 싫어하는 거야. 통계를 한다고 하면 좀 더 그런 거랑 연관돼. 기울기라는 말을 써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X1이라, 그러니까 변수 이름이 그냥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X1이 얘기하는 게 기울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뭐야? 내가 관심 있는 건 이거겠지. 그쵸? P값이 이거란 말이야. 근데 이 P값이 어때? 0.05보다 작죠?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수리 영역의 점수가 연가설을 기각하고 연구가설을 채택하는 거지. 나의 결론은 수리 영역 점수가 언어 영역 점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어떨까요? 수리 영역의 점수가 1단위만큼 증가를 하면 언어 영역의 점수는 0.71만큼 증가한다. 그게 우리가 배운 거 아니야. 우리가 그게 기울기에 배운 거 아니야. 그쵸? X가 증가할 때 Y에 증가하는 법. 그게 기울기잖아. X가 1만큼 증가해. 수리 영역의 점수가 1단위만큼 증가하면 Y의 값이 뭐야? 언어 영역의 점수는 0.71만큼 증가한다. 그러면서 끝이야. 그럼 굉장히 좋은 회귀 분석의 논문이 되는 거예요. 쉽죠? 이러면 회귀 분석은 이제 끝이에요. 실제로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우리가 많은 걸 다뤘죠. 뭐 어떻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몫이 아니라 통계학자들의 몫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외워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건 결론이란 말이지. 이렇게 해서 나온 결론들이에요. 아까 그 가정 같은 거 어떻게 해요? 결론이에요. 그 과정을 하려면 굉장히 어렵단 말이야. 근데 많은 부분들에서 그 아까 얘기한 그 가장 그리고 회귀 분석의 핵심은 뭐였을까? 최소 자승화법이에요. 그쵸? 왜? 우리의 목적이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거니까. 그쵸? 근데 아까 그 최소 자승화법은 어떻게 돼? 그게 잔차에 스퀘어를 해서 가장 최고되는 값을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외워야 될 게 결국 뭐야? 내가 알아야 될 거는 어떤 가정들이 있다. 그리고 왜 최소 자승화법을 썼는지. 근데 그거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런 걸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일반화 가면 항상 집단을 두 집단만 비교하느냐? 그렇진 않거죠. 좀 더 일반적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집단이 두 개보다는 많은 경우가 많죠. 응?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우리 회식을 하면 분위기업에 효과가 되는데 어떤 술이? 소주, 맥주, 소맥. 소주, 맥주만 하면 왠가 좀 쓸쓸하잖아. 그러니까 소맥을 하나 추가하든지. 그것도 내 실험을 할 수 있죠. 그럼 집단이 벌써 3개야. 어떤 놈이 갑자기 포도주가 좋대. 그럼 4개야. 아니 왜 양주는 5개야. 계속 늘어난단 말이야. 현실적으로는. 그쵸? 그러니까 2개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럼 또 애들 통계학자는 가만히 있겠냐? 그렇진 않지. 얘들이 또 이러한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심리학 용어로 약물치료, 인지행동치료, 체면치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울증이 평균에 대한 치료 효과가 상이한가? 너무 심리학적이에요. 너무 좋아. 그 다음에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의 평균 행복지수는 차이가 있는가? 그쵸?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인종 간의 지능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가? 인종이 2개도 됐지만, 보면, white, black, 그 다음에 뭐, hispanic, asian,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그건 뭐 내가 정의 내리기 나름이니까.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단 말이야. 실제로는 그렇게 더 많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할까?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을 비교해요. 그 다음에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을 비교해. 그 다음에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을 비교해. 이렇게 따로따로 계속 비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우리가 그 T검 중에 일단 첫 번째 가정이 뭐였어요? 독립적이라고 가정했었죠. 근데 이 세 분을 내가 이 세 명의 학생을 비교하는데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했어.
그럼 어떻게 돼? 한 명이 2번 이상 사용된 거죠. 독립적인 가정이 어떻게 될까? 깨지지. 같은 사람이 2번 사용됐으니까. 측정들이 서로 독립적이지가 않잖아. 비교들이. 그게 독립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오류를 범할 확률이 높아져요. 실제로 내가 오류를 범할 확률을 얼마로 정해놨어? 내가 오류를 범할 이 정도는 감내한다고 한 게 5%였지. 그게 알파였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내가 5%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명목상으로는 실제로 이렇게 다중 비교를 하다 보면 그것보다는 많은 오류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내가 약속은 5%의 에러를 범할 거야 라고 했는데 뒤에서 사기치고 있는 거지. 그렇잖아. 5%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가져가는 건 15% 정도란 말이에요. 그게 사기치는 거예요. 우리 또 사기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T검증의 독립성 가정에 위반되고 그 다음에 3개 이상의 처치 집단의 평균치들 간의 차이를 동시에 다루는 상황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기법이에요. T는. 그래서 F검증을 분산 분석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거예요. 실제로 내가 5%라고 얘기했는데 5%보다 더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T를 쓰지 말라는 얘기야. 그리고 또 분산 분석에서 가장 큰 거는 우리가 연가설하고 연구가설은 항상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서로 베타적이에요. 그 둘이 베타적이고 익스클루시브하다는 얘기는 뭘까? 두 개를 합치면 전체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근데 연가설은 항상 뭐였어? 차이가 없다였어. 그러면 세 집단에서 연구가설은 뭐가 돼야 될까요? 차이가 있다라고 하죠. 어떻게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한 개는 커야 돼. 그래야 익스클루시브하게 돼. 차이가 모든 집단에서 차이가 있다면 한 집단만 차이가 있는 거는 붕 떠버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까 연가설과 연구가설은 항상 익스클루시브에서 두 개가 합치면 1이 돼야 돼. 10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의 반대는 뭐냐면 완벽한 반대는 뭐냐면 적어도 하나에서는 차이가 있다야. 그게 옴니버스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F검정에서 하는 거는 연구가설이 뭐냐면 적어도 한 집단에서는 차이가 있다요. 그래야 100% 설명이 되거든. 세 명의 학생이 있어요. 여기서. 중간고사 성적이 다 있다고 봐봐. 그러면은 연구가설은 뭐야? 차이가 없다요. 근데 연구가설을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세 명이 다 달라야 되는 거야. 그쵸? 근데 그러면은 2명은 갖고 1명만 못 봤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 걔는 내가 연구가설을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상황은 붕 떠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적어도 1명은 차이가 있다라고 돼야지. 그래서 여기서 적어도 하나의 집단의 평균이 다른 집단과 다르다는 거예요. 적어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서로 100% 설명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왜? 내가 난 설명의 옵션은 2개밖에 없거든요. 연가설 아니면 연구가설이야. 연가설 버리고 난 연구가설을 갔어. 근데 둘이 100%를 다 설명할 수 없어. 그럼 중간에 뭔가 끼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나는 갈 수가 없죠. 붕 떠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이 F테스트는 전체 연가설 옴니버스 테스트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고급 통계 좀 더 고급 통계를 가면 분산 분석을 하고 나서 사후 검증이라는 거래요. 포스트학 테스트에서 어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느냐는 걸 비교를 해요.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사후 검증, 포스트학 테스트라고 해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안 다루는데 좀 더 이제 올라가면 왜? 우리가 그래 적어도 한 명한테 차이가 있어. 거기서 엄축을 원하지 않지. 누구와 누가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 싶잖아. 그게 이제 포스트학에서 누구와 누구가의 차이가 있느냐는 거. 그때는 전체 알파가 아까 0.05였잖아요. 그거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교정을 시켜줘요. 그건 좀 다른 방법이 있고 좀 고급 통계니까 넘어가고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산 분석에도 기본 가정은 정규 분포는 항상 들어가요. 그 다음에 관측의 독립성 가정, 그 다음에 동별량성, 동분산성의 가정이 있어요.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웃긴 게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얘기를 하는데 웃긴 게 우리가 집단 간의 평균을 비교하잖아요. 근데 이 뭐라고 불려? 분산 분석, 별량 분석이라고 하죠. 그치? 이게 좀 의아하지 않아요? 아니면 그냥 통계는 다 싫어. 뭐가 됐든 왜 니들이 뭐라고 이름을 네이밍을 하든지 나하고 상관없어. 그거예요? 아마도 후자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궁금하다. 왜냐면 왜 평균 비교를 하는데 왜 분산을 가지고 할까?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분산은 아까도 어떻게 얘기했지만 그 개인차, 흩어진 정도, 다른 정도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다른 정도예요? 평균에서부터 다른 정도죠? 그럼 두 집단의 평균에서부터 다른 정도가 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 맨 처음에. 동분산성을 가정했단 말이에요. 두 개의 분산은 같아요. 근데 한 집단의 평균이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 동분산성이 깨지겠지. 흩어짐이 틀리겠지. 왜? 평균이 달라지니까. 그쵸? 그래서 분산 분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집단이 두 개 이상일 때는. 분산이 왜냐면 평균에서부터 흩어진 정도니까. 그러니까 분산이 평균에서부터 흩어진 정도거든요. 개인차를 나타내는 게. 그거를 이제 좀 더 우리가 이제 기술 통계에서 하듯이를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우리가 기술 통계에서 일단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집단 1, 집단 2, 집단 3가 있어요. 그쵸? 집단 1, 집단 2, 집단 3가 있어. 얘네들은 뭐, 마이크. 소주, 맥주, 소맥이라고 합시다. 응? 소주, 맥주, 소맥이 우리 회식의 분위기를 업해하는 걸 내가 실험을 하고 싶어. 일단은 첫 번째 나의 연관설은 뭐예요? 차이가 없다지. 그러면 같은 집단에서 온 거야. 그럼 여기를 통해서 내가 얘네 집단을 통해서 분산을 추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를 통해서 맥주 집단을 통해서 전체 집단 추정할 수 있어요? 있죠. 소맥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죠. 얘네들은 전부 다 같은 걸 받았죠. 전부 같은 걸 받았어. 그러면은 정보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세 개의 분산을 가지고서 전체 분산을 추정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세 개를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나한테 굉장히 좋은 모집단의 특정치가 있는 거야. 그쵸? 그게 하나예요. 두 번째는 또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내가 우리 또 어떻게 했어요? 분산 표집의 분산을 표집의 표집 분포를 했었죠. 표집의 평균의 분포를 했죠.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했지. 얘의 평균을 내가 구할 수 있지. 얘의 평균 구하고 얘의 평균 구하고 얘 평균 구할 수 있죠. 우리가 평균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대표 값이라고 그러지. 그 집단을 가장 잘 나타내는 값이잖아. 그게 평균이잖아요. 그러면은 평균값, 평균값을 가지고 분산을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근데 그게 각각의 집단의 처치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그렇게 구한 분산을 가지고 집단 간을 구해서 그 분산도 전체 모집단에 굉장히 좋은 추정치가 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추정치는 두 개가 있는 거야. 그쵸? 이런 걸 그래서 뭐냐면 집단 내에서 구한 거야. 그쵸? 집단 내에서 구한 거 세 개를 합해서 더해서 하나가 구했어. 그 다음 어때? 평균에서 구했어. 이걸 집단 간을 통해서 구한 거죠. 그래서 집단 간이야. 그래서 구한 간이야. 그러면 좋은 추정치예요. 그럼 두 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똑같아야겠죠. 그러면 같은 거를 서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1이 돼야겠죠. 그래서 F값의 기대값은 1이 되는 거야. 그걸 이제 F값이라고 하는데. 왜? 이게 실제로는 분석을 하는 건 좀 더 숫자로 하면 좀 달라요. 근데 이제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다시 보면 전체 모집단의 분산을 추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집단 내에서 할 수 있어요. 그쵸? 집단 1에서 한번 하고, 집단 2에서 하고, 집단 3에서 해. 그리고 다 좋은 추정치니까 집단 내끼리는 더해줄 수 있어. 그리고 3으로 나눠줘요. 그리고 집단 간에서도 할 수 있어. 집단 간의 대표값, 집단 2의 대표값, 집단 3의 대표값, 4의 대표값. 그걸 통해서 분산을 구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러면서 그러면 두 개가 처치 효과가 없다는 연가설 하에서는 두 개의 비율이 1과 굉장히 유사해야겠죠. 1에서 왔다 갔다 그래야겠죠. 그쵸? 그게 나의 확률일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나와요. 여기 애들은 전부 다 같은 애들이죠. 같은 처치를 받았지. 집단 내에서는. 그러니까 어때? 여기 있는 거는 그냥 개인 차들이야. 설명되지 않는 개인 차들이야. 그냥 그 분산이야. 그죠? 근데 집단 간을 보면 얘네들이 차이 나는 건 뭘까? 개인 차 때문에 차이 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왜 차이가 나? 처치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게 보면은 집단 내 SS 이거 제곱합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뭐야? 그냥 개인차야. 개인차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오차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쵸?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야. 근데 집단 간 SS는 뭐예요? 개인차 플러스 뭐가 들어가?
그쵸. 개인차 플러스 처치야. 저희 핸드라이팅이 굉장히 나빠요. 못 알아들으시겠으면 꼭 얘기해 주세요. 처치예요. 그쵸. 그러면 두 거의 비율을 구해보자는 거지. 두 개의 비율을 구하면 어떻게 돼? 집단 내 SS 집단 간 SS. 이거를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걸로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 개인차 여기는 개인차예요. 그죠? 여기는 개인차 플러스 처치야. 그쵸? 그러면 우리 연가설 하에서는 어떻게 돼? 연가설은 뭐야? 처치 효과가 없다잖아. 이게 0이야. 개인차 나오고 개인차 하니까 이거 얼마야 돼야 돼? 1이야. 근데 처치 효과가 집단 간의 차이가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처치 효과가 커지죠. 그러니까 F값은 점점 어떻게 될까? 커지겠지. 이걸 이제 F값이라고 하는데 이 값은 점점 커지겠죠. 그게 바로 분산 분석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점점 하나씩 비교하진 않죠. 왜? 집단 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페어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전체로 다 하잖아. 그래서 옴니버스 테스트가 되는 거고요. 전체를 한꺼번에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F값은 결국 이게 이게 위든이고 이거 비트윈이라고 하는데 집단 내 제곱합, 집단 간 제곱합인데 서로 구성하는 성분이 다른 거예요. 집단 간에서는 한 가지 처치 효과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연가설화에서는 처치 효과가 0이니까 1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샘플링에서 하니까 표집을 하니까 항상 어느 정도의 에러는 있죠. 그래서 이게 에러 범위를 정해놓는 거지. 오차의 범위를. 이게 그 분산 분석의 논리예요. 분산 분석은 이래서 하는 거예요. 이 논리로 전부 다. 이해 안 되시면 이거는 좀 설명을 다시 좀 하고 들어가야 돼. 이해 안 되면. 왜냐면 나중에라도 혹시 논문 쓸 때 결국은 분산 분석 굉장히 많이 쓰실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다 이거 가지고 써요. 이 논리예요. 그래서 보면 제곱합은 뭐냐면 서브 스퀘어인데 아까 제곱합을 하면서 SST, SSR 했었죠. 회귀 분석을 할 때. SS 제곱합이 결국은 뭘 얘기한다고요? 분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사례수를 안 나눠준 거 그것만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특정 점수 일반적으로 평균이나 A형값으로부터의 편차 제곱을 합한 값이에요. 그 다음에 평균 제곱은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눠준 거. 그냥 그래서 이거는 평균 제곱을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평균 제곱은 정확하게 그냥 분산이에요. 그냥 이거는 흩어진 정도고 왜? 사례수로 나눠주는 거니까 대부분 자유도하고 사례수하고 굉장히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는 정도만 알고 그러니까 어떤 제곱합이 뭐고 평균합이 뭐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왜 제곱합을 더 많이 쓰냐면 자유도가 들어가면 사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전체적인 모형으로 볼 때는. 근데 나중에 하나하나 할 때는 민스퀘어를 써요. 평균을. 그래서 분산 분석은 다시 얘기하지만 집단 내 분산과 집단 간 분산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쵸? 내가 집단 내와 집단 간 분산으로 나눴죠. SS가 분산이랑 같은 용어로 사용될 수 있다니까. 집단 내 분산은 집단의 평균으로부터 퍼져 있는 정도인데 무작위 오차에 의한 분산이에요. 개인차 내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지. 그 사람들 같은 처치를 받았으니까. 근데 집단 간 분산은 각 집단의 평균들이 전체 평균으로부터 퍼져 있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는 대상이 달라지죠. 그러면서 이거는 실험 처리가 아니라 처치예요. 처치에 의한 분산이거든요. 플러스 개인차 오차까지. 그리고 전체 분산은 각 자료들이 전체 평균으로부터 퍼져 있는 거. 이거는 전체 변화하는 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실험에 의한 종속 변화의 총 변화량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데 이런 거는 더 오히려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비교하는 건 이 F값은 그래서 비율이에요. F값은. 이렇게. 두 집단의 분산의 비율이야. 그러니까 왜? 한 집단 간의 분산이 커지면 왜 커지는 거야? 처치 효과 때문에 커지는 거죠. 왜? 한 집단의 평균만 커지니까. 그러니까 분산은 어떻게 했어? 흩어진 정도는 더 커지겠죠. 그래서 두 개의 비율을 그냥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값은 절대 0보다 작으면 안 돼요. 나중에 논문을 썼을 때 F값이 0값이 나왔다.
제가 혹시라도 나중에 여기 와서 논문 심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전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집단 평균이라든지 이렇게 책에서 어떻게 구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실제로 개인들이 다 구할 수 있잖아.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그 다음에 다시 보자. 전체 편차는 집단 간 편차하고 집단 내 편차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거 자유도만 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전체 자유도는 전체 사례수 마이너스 1이에요. 전체 사례수 마이너스 1. 전체 내가 사례수가 100이면 100 마이너스 1에서 99가 되겠지. 그 다음에 집단 간 자유도는 뭐야? 집단 간은 우리가 보면 아까 뭐라고 했어? 여기에서 1, 2, 3 얘 평균, 얘 평균, 얘 평균을 해서 전체 모집단의 분산을 하는 거였죠. 그쵸? 어떻게 돼? 집단 수에서 하나를 추정하는 거였지. 나한테 있는 정보는 뭐야? 집단 수잖아. 하나, 둘, 세 개야. 그리고 추정하는 건 한 개죠. 그래서 3 마이너스 1이야. 집단 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게 다른 거지. 내가 왜? 여기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수가 그거밖에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집단 간은 어때요? 얘에서 하나 추정하죠. 그럼 얘한테 10개니까 10-1, 9가 있지. 얘만 활용해? 나 얘도 활용하죠. 10-1, 9. 10-1, 9. 이게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니까 3 곱하기 9에서 27이 돼요. 그래서 27 더하기 2 하면 29가 나오거든. 그래서 30-1, 29 서로 같아요.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굉장히 바쁜 경우가 있으면 논문을 이제 그 논문 심사를 가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러면 안 되지만 페이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경우는 자유도를 보면 알아요. 자유도를 이렇게 조정할 정도로 데이터가 이렇게 능하게 조작이 가능하면 졸업할 능력은 되는 애야. 근데 대부분 열심히 보자면 F값만 바꾸고 있거든. P값하고. 그러면 이게 자유도를 보면 얘가 어떻게 조작했는지가 보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공식들을 이해하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요걸 통해서 데이터를 얘가 조작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전체 자유도는 아까 했던 전체 사례수 마이너스 1. 집단 간 자유도는 이게 K가 집단의 숫자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N1. 집단 1의 사례수 마이너스 1. 집단 2의 사례수 마이너스 1.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전체 사례수 마이너스 K. 이건 집단수인데 이건 다 더하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다시 왜? 집단 간을 통해서 나는 분산을 추정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집단간을 해서 정보는 집단의 수가 나의 정보의 숫자죠. 추정하는 건 한 개잖아. 그리고 집단 1에서 난 추정하는 게, 분산을 추정하는 게 집단 1의 사례수잖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니까. 추정하는 거 한 개니까. 그걸 다 더한 거잖아. 그래서 이게 서로 딱 매치값이 돼야 돼요. 똑같고, 이제 내가 이제 이걸 왜 보여주냐면, 원래 처음에 내가 시험에 낼 때는 이번에 이제 하다가 엑셀이 안 된다고 해서 온라인 시험을 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제 돼가지고서 왜 온라인 시험 내야 돼? 편하거든. 채점 내가 안 해도 되잖아. 객관식만 다 하면. 나 좀 쉽게 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래가지고 원래 이런 데다 뻥뻥 구멍을 뚫어놓고 채우라고 하려고 했어요. 그럼 쉽거든. 이 수업을 제대로 들었으면 여기 딱 뻥 되면 어떻게 돼? 평균 제곱은 뭐냐면 제곱합 마이너스 2로 나눠준 거거든요. 그렇잖아. 그게 데피니션이잖아. 예? 그게 데피니션이거든요. 그런 걸 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실제로는 굉장히 쉽게 냈었거든. 싹 다 바꿀 거야. 왜냐면 엑셀로 돌리는 걸 추가시켜야 되니까. 아니 했는데 그거는 50분에 맞춰서 시험을 보게 된 거고요. 이거는 48시간에 맞춰서 시험을 낸 거고. 솔직히 그걸 가지고서 시험을 내면 주변에 통계 그냥 한번 수업 듣는 사람한테 갖다 부탁하면 다 내. 나는 믿죠. 당연히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믿죠. 근데 난 상황을 안 믿는 것 뿐이야.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뭐냐면 FP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집단 간을 집단 내로 나눠준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2.267로 나눠주면 이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곱합은 다 구할 수 있고 제곱합을 자유도는 아까 구할 수 있었죠. 집단수 마이너스 1 여기는
그 집단수, 저기 전체 사례수 마이너스 집단수. 그러면 평균 제곱은 구할 수 있죠? F값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쭉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그하고 P값이 얼마를 구해요. 엑셀도 실제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기하값은 이거는 필요가 없어. 왜? P값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의수준 알파값이 0.05잖아. 그럼 어떻게 돼? 아까 어떻게 했어? 0.05니까 P값이 0.0이니까 연가설을 기각하고 연가설을 채택하는 거죠. 그래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 우리의 연구가설은 다시 얘기하지만 적어도 한 집단이에요. 난 분명히 얘기했어. 적어도 한 집단이야. 분명히 거기서 나중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맞았다고 우기는 사람이 분명히 생길 거거든. 내가 예측하는데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나 그렇게 하면 누가 올라와서 자유 게시판에 올라오면 꼭 대답해줘. 적어도라고 내가 몇 번을 강조했다고. 엑셀을 이용해서 보면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영어 수업을 보면 교수법의 형태에 따라서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가 다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변이는 교수법이 있대는 강의식, 멀티미디어법, 조별 토론식. 종속변은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 연가설은 뭐냐면 교수법에 따라서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쵸? 근데 여기서 연구가설은 다시 보면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는 적어도 한 집단에서 차이가 있을 거다. 이래야 익스클루시브한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 근데 이게 빠지면 정말 안 돼요. 마찬가지로 그 데이터 분석을 클릭을 해요. 데이터 가서 데이터 분석 툴을. 그럼 이게 떠요. 그 중에서 분산 분석에서 이런 배치법을 하면 돼. 이런 배치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쓰는 거는 여기서 1원, 2원 이게 있잖아요. 1원은 뭐냐면 독립변이의 숫자가 한 개다라는 뜻이에요. 2원은 뭘까 그러면? 그렇지. 천재들이에요. 그럼 3원은? 그래. 정말 이미 통계 다 아신다니까요. 이렇게. 와, 통계는 쉬운 거야. 하나를 알면 벌써 두 개를 알잖아요. 1원을 알았더니 2원, 3원도 알잖아. 마찬가지로 또 하면 분산 분석에 이런 배치법을 해서 데이터 자료법을 선택하는데 그 다음에 첫째 행 이름을 집단하고서 그래요. 어떻게 영업팀 A 점수 주고 영업 3 점수 넣잖아.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잖아. 엑셀에서. 똑같아요. 근데 SPSS는 달라요. SPSS는 그렇게 되면 결과 절대 안 나와. 서로 데이터 입력하는 게 달라. 여기 석사생 듣고 있는데 또 가서 그렇게 데이터 넣고 안 나와요. 나중에 울지 말고요. 그건 달라요. SPSS하고. 분명히 얘기했어. 그리고 유의수준 납게 0.05나 0.01을 내가 입력하면 되죠. 근데 0.05가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결과값이 이렇게 나와요. 평균, 표준편차, 평균 분산이네. 평균 분산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건 어떻게 돼? 요거죠. P값이 0.05보다 작기 때문에 연가설을 기억하고 연구가설을 채택한다. 그래서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는 적어도 한 집단에서는 다른 교수법 집단과 다르다. 그쵸? 어떻게 돼? 내가 이제 그 시험을 보면 원하는 건 뭐냐면 이걸 통해서 선생님들이 이 숫자를 채워야겠지? 그치? 이 숫자를 또 분명히 그래요. 이걸 통째로 엑셀에서 카피해가지고서 한글에 띡 해. 그러다 분명히 내가 쳐야죠. 그래도 그 정도의 그 에너지는 써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분산 분석까지 끝이에요. 그 다음에 범주형 자료에서는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요거 하나 딱이에요. 카이 제곱에서는. 카이 제곱이 뭐냐면 내가 가진 관측값이에요. 피어슨 카이 제곱에서 이 카이 제곱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관찰값이에요. 관찰값 마이너스 기대값. 이거를 제곱해 준 걸 다시 기대값으로 나눠준 거예요. 이게 카이 제곱이에요. 이거만 중요해요. 실제로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카이 제곱은 거의 잘 안 써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넘어가는 거야. 내가 열심히 얘기한 거 오늘 얘기한 거 있죠. T, 페어, T, 회기, F 요거야 4개 쓰는 거는. 선생님들 레벨의 수준에서는 우리 학생들 수준에서는 이 4개가 제일 많이 써요. 그 나머지 것들은 거의 다 그냥 흘러가는 수준이야. 뭐 석사는 저기 구조방정식도 쓰고 요인 분석도 하겠죠.
보면은 이제 기대도수를 계산하는 거 뭐냐면 어떠한 확률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내가 누가 성적이 70점, 그러니까 70,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범주형 자료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범주형 자료에 대해서 갑자기 설명해야겠다. 범주형 자료가 뭐야? 범주형 자료. 성별일 수 있어. 학년. 그러니까 범주가 되어 있는 거야. 우리 다 쓰잖아. 경상도, 전국의 지역 출신, 서울 출신, 경상도 출신, 전라도 출신, 충청도 출신, 강원도 출신, 제주도 출신, 이북 5도 범주형 자료 다 나오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샘플링을 막 해. 샘플링을 할 수 있지. 근데 샘플링을 막 하다 보니까 전국의 사람들을 막 뽑았어. 했는데 얘네들이 어떠한 그 전국 지역구 출신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나 관심 있을 수 있죠. 그쵸? 내가 100명을 뽑았는데 그래서 서울에서는 그 비율만큼 왔는지 뭐 구할 수 있지. 그럼 어때? 그 비율을 안다는 건데 그 비율에 비례해서 기대값을 가지고 있는 거지. 서울이 전체 인구의 30%라고 하면 내 샘플은 30%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나의 기대값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30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관측값이 35명이야. 그럼 35 마이너스 30을 스퀘어해주고 다시 30으로 나누는 게 나의 거기에 대한 카이스퀘어 값이 되는 거지. 그렇게 범주형 자료하고 연속 변수, 아까 우울증은 0점부터 10점까지라는 게 쭉 다 있는 거죠. 그걸 연속 변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비모수 통계 카이스퀘어 이 범주형 자료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야. 1과 2가 전혀 다른 거야. 성질적으로, 기질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기질적으로 다르잖아. 남성이 없으면 여성이 있는 건 아니야. 여성이 없다고 남성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가? 아니, 중간에 또 그 헤테로섹슈얼리티도 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내가 뭐였더 지금 예로 해서 P1이 25%, P2가 50%, P3가 25%야. 이거 확률이니까 어떻게 돼? 합이 100이 나와야 돼요. 그치? 어딘가에 미싱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기대 도수는 25, 50, 25가 되는 거지. 그 값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카이 제곱의 검정이 보면 그리고 내가 이 검정이라고 썼는데 검정은 통계학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심리학에서는 검증이라고 좀 더 많이 써요. 거의 마지막이에요. 카이스퀘어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카이스퀘어는 이게 K를 자유도라고 하거든요. 자유도가 점점 보면은 일단은 이 카이스퀘어도 0보다 작아지진 않아요. 0보다 항상 큰 값이에요. 그 다음에 자유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멀리 뻗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세계의 통계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혹시 나중에 대학원을 가시는 분이 있으면 이거는 대학원에서 굉장히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 이게 통계학이나 그런 데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답이 무엇일까? 생각보다 굉장히 쉽긴 하거든요. 이게 G는 뭐예요? G가 표준 정규분포, 표준 정상분포죠. 그래서 이거를 스퀘어하면 제곱을 해주잖아요. 그럼 카이 스퀘어 제곱의 디그리즈 오브 프리덤이 1인 값이 돼요. 이거를 카이 스퀘어 제곱의 1이라고 이렇게 표시해요. 카이 스퀘어인데 자유도를 가로로 치고 설명해줘. 이게 자유도야. 이게 일단 기본적인 시작이에요. 그러면은 자유도가 아까 우리가 했어. 2, 3, 4, 5 계속 넘어가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얘기는 뭐냐면 집단 1의 1 스퀘어 플러스 집단 2의 스퀘어를 해주잖아요. 그럼 이거는 2야. 그러면 우리 똑똑한 학생들한테 물어봐야지 이제. 이건 뭘까요? 카이 스퀘어인데 3. 다 안다니까. 이게예요. 그 다음에 F값은 뭐냐면 F값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분산 비율이라고 했죠 결국은. 두 개의 카이 제곱의 비율이에요. 왜? 왜 그럴까? 아까 얘기했을 때 뭐였어? 분산을 그 SS가 결국은 뭐라고 했어요? 특정한 값에서부터 벌어진 거지. 그러면서 그 특정한 값이 예측값 또는 기대값이었죠. 근데 이게 결국은 뭐야?
기대값이잖아. 평균이잖아. 결국은 똑같잖아. 관측기. 그럼 너 내 집단의 값이지. 마이너스 기대값. 이게 그건 분산 정도예요. 비슷하단 말이야, 그렇게. 그래서 결국은 F는 두 집단의 이거를 보통 K, 이거를 K라고 하면 I, J라고 해요. 그래서 F 값은 자유도가 두 개야. 왜 그럴까? F 값은 자유도가 두 개야. 왜 그럴까? 집단 간에 게 하나 있고 집단 내 게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집단 간 자유도 따르고 했죠. K-1로. 그 다음에 집단 내는 어떻게 했어? K 곱하기 원래는 저렇게 하는데 집단 내는 그냥 M-K 였잖아. 그래서 F 값을 구할 때도 두 개를 구워줘야 돼요. 집단 간, 집단 내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자유도가. 그래서 이게 카이 제곱의 그 기각지가 똑같은 테이블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건 자유도고 값들. R이 여기서는 자유도예요. 그리고 실정하게 어떻게 그 0.075 됐을 때 값이 기각지가 되는 거지. 자유도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냈으면 이걸 냈을 거야. 이렇게 하고서 아마 내가 내긴 냈다. 근데 기각치를 구해놓고 했는데 그럼 너무 어렵게 냈었구나. 선생님들 수준에 보면 학생들 내 카이 제곱값 놓고 기각치 놓고서 비교하라는 거 했는데 이걸 빼고서 원점 쓰는 걸 해야겠구나. 아니 근데 나는 안 낸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난 안 낸다는 얘기 분명히 안 했어. 질문이요. 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 수고했습니다.